최근에 이런 말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뭐 이런 동 대통령 이거 틀어달라는 거거든요. 하기도 전에 그렇죠. 스마트 TV를 먼저 보게 되는 그렇죠. 돌 지나고 두 돌 사이에 식당 가서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부산스럽고 하니까 만 2세 이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금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한 이슈를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언제나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1세기를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저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용하면서 정말 편리함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일찍 이런 기기들에 노출되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뭐 사실 육아가 수월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방법을 쓰면 좀 더 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이른 나이 아이들이 이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연구를 해보면은 사실 우려할 만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예. 하긴 뭐 사실 뭐 그 한글 교육을 태블릿 PC로 시작한다는 부모도 계시고요. 저희만 해도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밥 좀 편안하게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맞아요. 또 이 동영상 틀어주고 그렇죠. 만화영화 네. 틀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넘쳐나는 디지털 기기의 홍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정윤경 교수님, 그리고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그리고 김경화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최근에 이런 말이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 그러니까 만 6세 이하의 어린 영유아들이 이 스마트폰 기기들, 어떤 게임이나 영상에 빨리 접하게 되면서 뇌 발달이 어떤 저하되는 그런 증후군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정도예요? 아니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우리 육아정책연구소가 우리나라 아이들, 5세 이하 아이들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를 보면은 하루에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15% 정도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사용하는 아이들이 23% 이상 달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적은 수는 아니죠. 지금 거기 네. 얘기하신 간과가 돼버린 제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17개월 됐는데 지금 매일 보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가 와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예요? 뭐 이런 대통령 이거 틀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도 녹화 오기 전에 그거 한번 틀어주고 왔었었는데. 17개월인데. 네. 근데 항상 그 뭐 두 돌 전에는 안 보여줘야지 하지만 그때가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 아들도 지금 5살이지만 돌 지나고 두 돌 사이에 그 식당 가서 그렇게 많이 보여줬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부산스럽고 네. 하니까 혹시 뭐 그릇이라도 깰까봐 또 페이지일까 봐. 얌전히 좀 먹으라고 또 그 사이에 엄마도 좀 먹겠다고 그때 정말 많이 보여줘서 저도 지금 15% 안에 딱 들어가요. 너무 아이고, 걱정이에요. 어떡하냐. 네. 근데 정말 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언니만 하더라도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통제가 안 되거든요. 다 뛰어다니니까 제대로 앉혀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 딱 쥐어주고 입만 벌려라. 그럼 넣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이게 안 좋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마 아빠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일단 공공장소에 데리고 가거나 이제 뭐 외출을 하게 되면 네. 보통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은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딱 주어주면 요술처럼. 그렇죠? 가장 좋은 베이비시터죠. 눈이 빛나요. 네. 사실은 또 이런 경우 외에도 더 흔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밥을 안 먹던 애들도 그거 보여줄게 하면 먹고 뭐 이를 안 닦겠다고 하다가도 그럼 닦으면 보여주고 보상이 되네요. 예, 근데 사실 어머니들도 고민은 하세요. 이거 안 좋은데 알면서도. 예, 근데 한 번 주면 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조금 달래보다가 안 되면 주고 이게 이제 점점 그런 기기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면 이해는 돼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라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실까 싶긴 한데 이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게 좀 빠르게 접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시기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2.23세 만으로, 그러니까 한 3세 이상이니까 굉장히 빨리 노출되는 걸로 볼 수 걷자마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게다가 더 위험한 건 1세 이전에 노출되는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 말하기도 전에 그렇죠. 스마트 기기를 먼저 보게 된다. 그렇죠. 말보다 손으로 먼저 어떤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사용 같은데요. 시간도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일일 한 30분 전후 이렇게 네. 사용하고 있는데요.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영유아도 10%가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1시간 이상 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니거든요. 듣기에도.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부모님들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애들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하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부모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애가 네. 조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이 훨씬 더 일찍 사주세요. 네. 그래서 막 애들 엄마 아빠 중에 아빠가 이거 바꾸고 싶으면 애도 사주고 좀 나도 좀 바꿀게 네. 이런 집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방비로 뒷세기기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뭐 TV 예전엔 TV였어요. 저희 네. 때는 TV 맞아요. 가까이서 보지 마 이 정도였는데 뭐 태블릿 PC며 뭐 스마트폰이며 너무 기기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출연하신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 같은 경우에는 TV 내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네. 부제를 가지고 있는 또 책을 쓰셨더라고요. TV 쇼크. 예. 네. 그리고 요즘에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뭐 스마트폰, 타블렛 PC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상이라는 거죠. 네. 아이들한테 영상을 언제 보여줄 것인가. 아하. 그런데 대부분의 상당수의 연구 결과가 나온 게 뭐 두 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만 2살 될 때까지는 네. 영상을 보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뭐 타블렛 PC든 이야. 뭐 스마트폰이든 뭐 일본의 그 저기 모리 아키오 교수라는 그 네. 뇌신경학 하는 분, 뇌신경학 네. 하는 분이 연구를 했었는데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뇌파가 나오는 것부터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릴 때 말하는 그 뇌의 형태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간에 아, 진짜요? 그래서 뇌의 이 청정 상태를 네. 가능한 한 영유아 때는 좀 보존을 해주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TV 같은 거 영상을 네. 보여줄 때 보여주더라도 네. 한 3살 때부터 네. 그리고 아무거나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노래를 따라하고 네. 뭐 춤을 추고 이런 거 위주로 보여줘야지 또 일부 부모님들 애들 원어민 만든다고 네. 교육용 맞아요. 비디오를 영유아 때부터 보여줘 봐야 네. 효과도 없고 그리고 이제 교육용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한 5세, 6세 정도부터 이렇게 영상물을 좀 이렇게 관리하에 네. 제한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영상물이 애들한테 꽃감이 되다 보니까 우리 네. 옛날에는 울면 꽃감이다. 지금은 울면 옛다 영상이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무분별하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하재경 선생님이 청정 상태라고 하니까 갑자기 머리를 씻고 싶다 생각할 만큼 저희도 사실 영상 많이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필요 악 같은 생각, 뭐 안 좋은 건 아는데 육아 보조의 도우미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뭐 법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 뭐 최소 몇 살까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좀 규정이라도 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제 좀 안타깝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 소아과 학회 이제 협회에서는 만 2세 이전에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금하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까 뭐 TV, 뭐 스마트 기어 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기어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거는 놀랍게도 12세 이전에는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12세? 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안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거죠. 5학년. 네. 그렇죠. 그때부터 스마트 기기 사용에도 IT 신동 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늦지 않고요. 네.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도 네. 한 30분 이내로 혹시 사용한다면 그렇게 정말 쉽지 권고하고 않네.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제는 더 일찍 더 많이 노출된다는 건데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에 빨리 노출되는 것이 실제 영유아들한테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최근 연구 결과들이 이런 것들을 무섭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영유아기에는 이제 두뇌 발달과 더불어서 발달해야 되는 핵심 과업들이 있어요. 핵심 과업들이 뭐냐면 언어도 발달해야 되고 그 인지 조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거 감정 조절, 참고 기다리고 화나지만 이렇게 조절할 줄 아는 거. 이런 모든 기능 밑에는 조절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스마트 기기라는 것이 이런 조절 기능을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할 수밖에 없어요. 스마트 기기를 쓰는 아이들이 무슨 참을성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보고 싶으면 바로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뭐 생리적 조절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조절 기능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쓰는 아이들이 다 그런 능력들이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신조어 중에 팝콘 브레인 들어보셨죠? 팝콘 브레인. 팝콘이 어때요? 톡 네네. 튀면서 강하고 빠르고 신속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뇌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밋밋하고 자연스럽고 아까 그런 청정형의 그런 어떤 자극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강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아, 좋은 게 아니에요? 팝콘이? 자극적인 거. 안 좋죠. 뭐 순발력 있고 뭔가 탁탁 그런 떠오르는 아이디어 순발력이 이런 것 아니죠. 같은데. 강할 때만 반응하는 거니까 그만큼? 예민성, 민감성이 떨어지는 자극적인 거예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두뇌가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 저는 2살짜리 딸이 이렇게 네. 이렇게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서 오감을 갖다가 이렇게 좀 보고 느끼고 오감? 막 흔들길래 저는 잘하고 있는 건가 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그럴 수 있었는데 인지적으로도 그런 많은 또 후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자극이 이렇게 어떤 자극적일수록 우리는 인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는 애들의 눈동자 보셨죠? 예. 그게 노력하는 눈인가요? 그냥 멍하게 빠져있는. 예, 맞아요. 근데 그냥 뭐라도 하나 물어보면 애들이 막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디지털 기기를 볼 때는 이렇게 저희 딸아 멍하고 초롱초롱 하던데 막 스마트폰인데. 아빠라서 그런 거 아니야? 아빠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그럴까요? 예, 지금 이쁜 거죠, 그냥. 그냥 이쁜 아빠가 거죠. 보기에는 왜 크게 보이고. 몰입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유행시킨 분 있잖아요. 네네. 그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네네. 그분이 몰입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몰입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끔 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 TV예요? TV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던 안 시절에 나왔을 책을 때. 썼으니까 지금 만약에 그분이 책을 썼으면 이제 TV, 스마트폰, 타블렛 PC 다 이야기했을 텐데 영상을 볼 때 인간은 수동적으로 몰입을 하긴 집중을 하긴 하는데 수동적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네.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고 방금 이제 뭐 팝콘 브레인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하니까 새처럼 그래서 뻥 오히려? 터지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에서 터지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되니까 찬찬히 집중하는 그런 힘은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스마트 기기의 사용과 주의력 결핍, 그 과잉행동 장애 네. 이 증상과 이 상관 관계가 매우 크다. 저는 진짜 이런 얘기도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줬대요.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동화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가 그림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하는 거죠. 늘리려고. 확대시키려고. 근데 당연히 안 되죠. 책이다 보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럴만 하네요. 아이들이 네. 하도 익숙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런 면들이 아이들의 어떤 감정이나 사회성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스마트폰 써서 달래려고 하시죠. 네. 실제로 스마트폰 많이 쓰는 아이들이요. 부정적 정서, 그러니까 짜증나고 화내고 이런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기기라는 건 어쨌든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학습을 하면서 아까 뭐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문제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특히 이제 다른 뛰어노는 사람들이 시간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엄마랑 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학습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영유아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감으로 정말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보고 들으면서 감각 운동적인 경험이 아이들의 어떤 인지 정서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거든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즐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퍼즐을 갖고 할 때는 그 나무를 만지고 꼈다 뺐다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아이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런 어떤 조직력을 발달시킬 텐데 스마트폰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제한되죠. 안 되면 다시 리셋하고 여기서 사실은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퍼즐을 하면서 어떤 공간지각력은 발달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중요한 그런 능력들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